안녕하십니까. 2021년 진주시 지적재조사 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설명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제조사 사업을 설명하기에 앞서 지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을 말하며 지적 정보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적도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에 관해서는 관련 영상을 시청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셨다시피 우리나라의 지적도는 과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사용하는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측량을 하여 우리나라의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측량한 종이도면들은 재질상 시간이 지날수록 마모, 훼손, 변형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변형된 종이도면의 전산화로 인해 국토의 약 15%가 지적불부합지, 즉 토지의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불일치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역사적 배경이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제조사가 왜 필요하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표시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현재 지적재조사직으로 선정된 곳 중 하나입니다. 드론으로 항공 촬영한 영상에 현재의 지적도를 겹쳐 소유자들에게 실제 현황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왼쪽 체크된 부분을 보시면 노란 지적선의 형태대로 경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체크된 부분은 1153-6번지의 집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다르게 이용 현황을 크게 쓰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1152번지 자체도 본래의 지적도 모양과 다르게 현황을 쓰고 있는 것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소송을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소송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한들 이미 오랜 세월 지어져 있던 건물을 허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또한 내가 점유하고 있는 만큼 혹은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만큼 떼어내라는 판결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거와 다르게 판결문으로 분할하는 것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의미한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제부터 설명할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용하고 있는 토지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인접한 토지 소유자 간 합의를 통해 지적도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인접한 토지 소유자끼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서로 인정하고 동의를 한다면 지적도의 경계를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재설정하여 과거부터 이어져 왔었던 경계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으로 발생하는 연간 소송 비용은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잡고 토지를 정확하게 현황대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도에 새로이 등록함으로써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이용 가치를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2021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지구 소개와 추진 절차입니다. 올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구는 총 5개 지구로 필지수는 1200필지입니다. 계획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반성 대천 1지구입니다.
이반성 대천이지구입니다. 진성면 동산일지구입니다. 진성면 동산이지구입니다. 진성면 상촌일지구입니다. 제조사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제조사 사업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되게 되고 토지 소유자분들께서 해주셔야 하는 절차는 번호 순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 선정을 위한 소유자 동의 1필지 조사 이후 임시경계점 표시 입회, 토지 소유자 간 경계 조정 합의, 경계 결정을 위한 경계 확정, 마지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발생하는 조정금의 정산 및 이의 신청입니다. 다음은 경계 결정의 기준입니다. 경계 결정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현실 경계를 바탕으로 토지 소유자 간 합의에 의한 경계를 설정할 경우 우선적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있어 이웃 간 다툼이 있는 경우 현재 발급되고 있는 지적도의 경계대로 하게 됩니다. 경계 결정은 다음과 같이 현실 경계를 우선으로 정하지만 소유자 간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경계 결정 예시입니다. 대표적인 예시 3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 저촉입니다. 앞서 예시로 보여드린 케이스입니다. 이처럼 지적도 경계를 넘어서서 지어진 건물의 경우 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전, 후 사진을 비교해서 보시면 건축물의 현황에 맞게 지적도가 변경된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의 정형화입니다. 현황은 경지 정리된 것과 같은 반듯한 밭이지만 실제 지적도상은 다음과 같이 지저분합니다. 소유자끼리 오래전부터 상호 합의하에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죠. 마찬가지로 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현황대로 경계를 재설정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역시 전, 후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지적도가 현황에 맞게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맹지 해소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제일 왼쪽에 있는 집부터 순서대로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실제 현황과 다르게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인 사유지를 밟고 가게 됩니다. 오늘날 건축을 함에 있어 도로폭이 미달되는 경우 도로 공제를 하는 것과 다르게 시골에 있는 과거에 지어졌던 집들은 지적도상 도로가 없기에 소유자끼리 합의하여 현황 도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황상 도로일 뿐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기에 차후 새롭게 건축 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 단계에서 역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역시 토지 소유자 간 협의에 의해 현실 도로를 기준으로 대지선을 후퇴하여 만든 공간을 지적도상 도로에 편입합니다. 주요 질의응답 및 협조사항입니다. 지난간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주로 받는 질문을 간단하게 추렸습니다. 사업지구 지정은 대상지구 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충족되면 경상남도 지적제조사위원회에 심의하여 제조사지구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제조사지구 대상지로 계획해놓은 지구들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제조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예시와 같이 지적제조사를 통해서 맹지로 되어 있는 집들을 실제 도로가 있는 현황에 맞게 경계를 재설정하여 맹지를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여 맹지를 해소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황에 맞게 경계를 재설정하는 것이지 새롭게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토지의 경계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현실 경계를 바탕으로 소유자 간 협의를 조율해서 경계를 설정합니다. 조정금은 이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를 새로 설정하게 되면서 기존 토지 대장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게 되고 면적이 감소된 경우 조정금을 지급받고 면적이 증가한 경우 조정금을 납부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이웃 주민이 내 땅을 점유하고 있기에 내 땅이 줄어들어 조정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가 완전히 확정된 시점에서 기존 토지 대장의 면적과 비교하여 면적이 줄어들게 되었다면 시청에서 조정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존 토지 대장의 면적과 다르게 내가 땅을 더 크게 쓰고 있었고 이에 따라 면적이 늘어나게 된다면 조정금을 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금은 증감되는 면적 곱하기 감정평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감정평가법인 2개 업체에 의뢰하여 그 평균가로 산정하게 되고 감정평가액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 조항으로 토지 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는 지적제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제조사의 시작은 사업동의서의 동의를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업동의서 제출은 적혀있는 팩스 번호로 보내주시거나 혹은 사진을 찍어서 메일 혹은 업무전화로 문자 전송, 앞서 적혀있는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전화의 경우 업무용으로만 개통이 된 전화이기에 가급적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행정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